공무원 만나는 법. 4. 공무원의 자세. 물론 나는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믿지는 않기에 공무원들에게 투철한 국가관, 사명감, 봉사정신이 뭉쳐 있어야 한다고도 생각하지 않으며 공무원은 국민의 심부름꾼이므로 월급 같은 건 신경 쓰지 말고 무조건 봉사만 하여야 한다는 생각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무원은 그 하는 일들이 경제 효과로 환산하기 어려운 일들이지만 대가를 받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펜 하나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특별한 법적 지위에 있으므로 그 권한에 어울리는 태도를 필수적으로 갖고 있어야 한다고 나는 믿는다. 공무원 윤리 헌장에서 국가에는 헌신과 충성을, 국민에게는 정직과 봉사를, 직무에는 창의와 책임을, 직장에는 경애와 신의를, 생활에는 청렴과 질서를이 강조되어 있는 것은 그런 권한을 고려할 때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공무원의 의무로 성실, 청렴, 친절공정, 비밀유지, 복종, 품위유지가 명시되고 취임 시 선서 의무, 직장이탈 금지 의무,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정치운동 금지가 요구되는 것 역시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물론 현실 속에서는 그 헌신과 충성과 복종이 윗사람들에 대한 끊임없는 아부와 굴종을 의미할 수도 있음을 내가 부인하지는 않는다. 또한 공무원의 덕목으로 사익보다는 공익을 생각하는 마음과 청렴, 책임감, 봉사정신이 언급되는 것 역시 전혀 무리가 없다. 때문에 공무원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월급과 수당, 연금에 의존하여 살면서 그 이상의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것이며 그렇게 살 자신이 없다면 아예 공무원 생활을 하여서는 안 된다. 이런 마인드는 공무원직이 단순히 안정된 직업 중의 하나로 여겨지는 상황이기에 사라지고 있고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돈봉투를 바라고 공무원이 되려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본다. 하지만 대충 일하고 받는 만큼만 일하겠다는 공무원은 젊은 층에서 늘어나는 추세이며 일은 0.1인분도 하지 않고 월급만 받아가는 경우들도 자주 들린다. 만 20세에 서울시 최연소 7급 합격자였던 서울시립미술관 여직원은 유퀴즈에서 공무원의 장단점을 묻는 질문에 내가 잘리지 않는 것이 장점이지만 상대방도 평생 잘리지 않는다고 했다. 이 말은 나는 잘리지 않는다, 쟤도 안 잘린다로 회자되기도 했는데 그 여직원은 방송 출연 몇 개월 후 자살하였다. 인사혁신처의 2020년 통계를 보면 공무원 퇴직자 23,723명 중 자발적 퇴직자인 의원 면직이 13,093명이나 되는데 사퇴한 사람들의 불만은 무엇이었을까? 이른바 워라밸을 찾아왔으나 생각보다 적은 보수에 쌍팔년도에나 있을 법한 조직 문화에 일은 생각보다 많다는 것에 실망하였기 때문 아닐까. 물론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이 문제이다. 오래전의 자료이기는 하지만 2002년경 모 결혼정보회사가 사시와 행시 출신의 현직 또는 수습 연수 중인 미혼 남성 회원 2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84.8%가 아내의 내조가 청렴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답했고 54.7%는 처가의 경제력이 청렴한 공직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대답했다. 응답자 3명 가운데 1명은 공직 비리의 원인으로 적은 수입을 꼽았다. 이들은 청렴한 공직 수행을 위한 아내의 내조 형태로 정신적 안정과 더불어 경제적 지원을 꼽았으며
비리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월 수입으로는 332만 원을 제시하였다. 20년 전에 5급 공무원 혹은 판검사의 보수가 얼마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그래도 명색이 우리나라의 최고 엘리트들인데 결코 불의와 타협하지 않겠다는 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처갓집 도움이 있으면 청렴하게 살겠다니. 그럼 처갓집에서 청탁을 넣으면? 도대체 10대, 20대에 그런 기성세대에 더럽다고 침뱉던 정신들은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돈봉투 생기면 받을 준비부터 하는지 쯧쯧. 자기 자신에게 부끄럽게 사느니 차라리 민간기업에 들어가는 것이 더 좋을 텐데 왜 공직에 들어가겠다는 것인지 나는 이해가 안 간다. 2016년 9월 28일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전에 내가 애정남은 아니지만 공무원들에게 제시하였던 기준은 촌지는 액수 여화를 막론하고 받지 말고 밥은 같이 먹어도 술은 얻어먹지 말아야 하며 추석이나 설날에 들어오는 선물은 부서 내에서 공개하고 일부는 하급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며 그 선물이 시가로 30만 원이 넘으면 보낸 사람 이름으로 고아원 같은 곳에 보내고 보낸 사람에게 그렇게 처리하였음을 알려라 이었다. 물론 지금은 아무리 소소한 선물이라도 즉시 감사부서에 신고하고 돌려주도록 되어 있다. 어떤 공무원들은 업무 점검을 나갈 때 마실 물도 직접 챙겨갈 정도로 청렴을 지표로 삼고 있는데 그게 맞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삼수 끝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 그것도 3관왕으로 합격한 뒤 시험 준비 기간의 생활과 공무원 세계의 실상을 토로하면서 돌대가리도 공무원 만드는 공부법을 제시하는 김유채의 망나니의 난을 추천한다. 5. 공무원의 비애.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깨끗하게 일을 하여도 승진줄이 없으면 승진하기가 쉽지는 않을걸? 빽이 약하면 보직도 이상한 것만 받게 될 수도 있을걸? 상사 눈에 벗어나면 승진 시험조차 응시할 수 없는 곳들이 아직도 있을걸? 지자체장, 구청장이나 시장이나 군수 등등이 뇌물 등 여러 가지 사유로 구속되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구속되기 전에 흔적 남기지 않게 상납을 하여 승진한 공무원의 경우 새로 지자체장이 와서 그 승진을 취소시킬 수 있는 건 전혀 아니므로 오히려 거들먹거릴 수도 있을걸? 지자체장에게 밉보이면 정말 재미없을걸? 결국은 세금으로 먹는 것이지만 회식 자리 자꾸 빠지면 미운 털 박힐걸? 죽어라고 여직원들에게 술 돌리고 2차 가자고 하는 놈들이 여전히 많을걸? 정말 공정하게 일을 처리했는데 감사권자들은 별의별 의혹을 다 갖다 붙이기도 할걸? 복지 담당자인 경우 가난한 사람들 중 어거지 쓰며 달려드는 연놈들 때문에 일은 도대체 안 하고 그저 정부 지원금만 받으려는 연놈들 때문에 콱 그만두고 싶기도 할 때가 있을걸. 기껏 일을 해놓았는데 상급자들이 쑥덕거리더니 없던 일로 하자고 할 때도 있을걸. 내부 고발자는 죽는다는 것을 공무원이라면 다 알걸. 양심 선언을 해도 감사원에서 나온 사람은 당신을 불쌍하게 생각할걸.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반 사회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은 아마도 잘 모를걸. 판례나 법을 검토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급자나 이해관계자의 이해관계를 잘 파악하여 보고하지 않으면 어느 날 인사 발령이 나거나 성과 등급이나 인사평가를 최하점 받는 것은 물론 갑자기 감사부서에 불려가거나 그때부터 갑자기 부서의 왕따가 되기도 할걸. 업무 매뉴얼이 잘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에 전임자가 업무 내용을 숨기거나 이상하게 개입해 놓은 일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대신 책임지기도 할걸. 심한 경우 자살로 생을 마감하기도 할걸. 내가 재차 강조하고 싶은 것. 이런 일들이
일반 회사에서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것은 아마도 잘 모를걸? 6. 공무원 만나는 법. 모든 공무원이 우리 사는 세상 프로에서처럼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일만 하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국민을 섬기고자 하는 원대한 뜻을 품고 공무원이 된 사람은 0.001%도 안 되며 다른 직업인들처럼 그저 직업으로 공무원직을 선택한 사람들일 뿐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일반 서민들이야 동사무소 같은 곳에서 공무원을 대면하는 정도로 그치겠지만 장사나 사업을 하다 보면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곧 깨닫게 된다. 권력을 가진 행정을 이길 수 있는 민원인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끝발이 있으면 이길 수 있다. 공무원을 상대로 뭔가 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담당 공무원을 어떻게 만나야 도대체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것일까? 가장 먼저 기억하여야 할 사항은 공무원은 자기 임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법과 규정에 따라 움직인다는 점이다.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철저히 그러하다. 물론 재량권이라는 것이 숨어 있지만 그 범위 역시 규정에서 나온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공무원이 봐주었다는 것은 이미 규정에서 봐줘도 된다고 나오기 때문에 봐준 경우에 해당될 수도 있다. 이른바 자연뽕으로 민원인이 굳이 청탁을 특별히 하지 않아도 통과될 사안인데 민원인은 처리가 안 되는 줄로 알고 읍소하고 담당 공무원은 크게 봐주는 척 통과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말이다. 어찌 보면 우리 사는 세상 프로는 민원인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였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해 주라는 규정이 없어서 공무원으로서는 정말 손가락만 빨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들이라고도 볼 수 있다. 기억하여야 할 또 하나의 사실은 담당 공무원은 법과 규정을 가장 잘 알고 있기에 실은 편법도 가장 잘 안다는 점이다. 즉, 이른바 빠져나가는 방법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 다만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잘 안 가르쳐 줄 뿐이고 관련 경험자들을 통해서만 전수된다. 이제 이런 공무원들을 상대하여야 할 때 알아두면 유리한 법칙들을 요약하여 본다. 이 내용들은 내가 사업을 하면서 듣고 보고 경험한 내용들을 요약한 것이기에 봉급 생활자들에게는 별로 도움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알아두는 게 좋을 것이다.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제1법칙, A를 B로 해달라고 하면 안 된다. 이것은 공무원에게 절대 부탁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아주 쉽게 이야기해보자. 음주운전에 걸린 사람이 경찰에게 속도 위반으로 처리하여 달라는 경우 그것은 A를 B로 해달라는 소리다. A와 B가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A를 B로 바꿔달라는 요구는 뇌물이 왕창 들어가도 될까 말까 한 부탁이고 그것이 큰 이권을 의미한다면 담당 공무원에게 정말 큰 뇌물을 주지 않는 한 어렵다. 파면을 당해도 먹고 살 만한 금액의 돈을 의미하는데 종종 1년 봉급도 안 되는 돈에 넘어가는 놈들도 없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런 부탁은 부탁하는 놈이 진짜 나쁜 썩을 놈이다. 반면에 신호 위반을 안전띠 미착용으로 처리하여 벌금 액수를 낮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소문자 A를 대문자 A로 해달라는 부탁이 되므로 가능하다. A와 B가 법적으로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A를 B로 만들어 주겠다고 말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한 재산 챙기려는 나쁜 놈이거나 아니면 법적으로 B가 A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이다. 담당 공무원에게 상급자가 검토해보라고 지시하는 것들은 주로 이처럼 A를 B로 바꿀 수 있는지와 관련된 것들이 많다. 상급자 자신이 1차 검토를 끝내고 A를 B로 바꿀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밑바닥부터 검토해 달라는 경우 담당자는 상급자가 누군가로부터 청탁을 받았을 텐데 그 의중이
아래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인지를 모색하게 된다. 1. 하급자가 검토하여 보고하였는데 어쩌고 저쩌고 해서 안 된다더라 식의 이유를 찾는 경우, 청탁을 받은 상급자가 면피하려는 경우이다. 2. 말 그대로 검토를 요청하는 것인지, 상사가 무식하지만 인맥은 있는 경우이다. 3. 상급자도 먼저 검토를 끝낸 후 A를 B로 만들고 한 배를 타자는 암묵적 요청인지, 상급자가 진급을 목표로 하거나 퇴직 후에 다닐 직장을 만들 경우이다. 검토 담당자에게는 3의 경우가 가장 고민이 되는 경우이지만 그 제안을 수락하는 담당자는 거의 없다. 몇 년치 봉급이 보장되는 경우라도 의외로 정년까지 부끄럽지 않게 일하고 싶다는 공무원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다. 그런 부탁을 하는 상급자는 정년이 몇 년이 안 남은 경우가 많은데, 반대로 부탁을 받은 하급자는 대체로 10년 이상 정년이 남은 상황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1, 2의 경우 상급자는 담당자의 동태를 보고 있을 것이고 그 부탁을 한 사람도 어딘가에서는 담당자를 보고 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담당자가 발설하지 않으면서 A가 안 되면 B가 되는지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찾아주면 상급자들이 좋아하게 되고 승진 점수도 얻게 된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방법은 담당자나 그 상급자가 알고 있는 법령 지식 이상의 내용들을 대법원 판례들까지 모조리 섭렵하여 합법적 대안을 찾아서 제시하는 것이다. 이때 종종 나는 법령이 만들어진 이유와 연역까지도 샅샅이 뒤지며 국민신문고에서 정부 부처의 답변까지도 검색한다. 과거에 디베이스 프로그램을 만들어 판매했던 경험이 있기에 검색어 설정이 능숙한 편이다. 제2법칙, A가 안 되면 B는 되는가를 물어라. 박정희 시대에 서울의 사대문 안에는 백화점이 들어설 수 없다는 것이 대통령 지시사항이었다. 그런데 롯데에서 서울시에 호텔과 쇼핑센터를 짓겠다고 서류를 접수시켰다. 백화점이 아니라 지하에 상가들을 둔 쇼핑센터라는 것이 롯데의 주장이었다. 법적으로 볼 때나 문구상으로 볼 때나 백화점은 아니었다. 일본에서 자금을 가져와 호텔도 짓고 외국인들의 쇼핑 편의를 위한 쇼핑센터를 짓겠다는 것이고, 백화점은 아니라니까 허가를 해주어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위반하는 것은 아닌 셈이었다. 실제로 롯데 백화점은 초창기 내내 롯데 쇼핑센터라는 이름으로 불렸고, 처음에는 지하상가뿐만 아니라 지상층의 상당 부분도 임대 형식으로 운영하였으며 지금까지도 법인 이름은 롯데쇼핑 주식회사이다. 백화점이 A라면 쇼핑센터는 B이다. 여기까지 공무원 만나는 법 2부였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책소리의 서다였습니다.